한 장. 오후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먼지가 춤추는 방. 안. 박성호는 무거운 서랍을 끙끙거리며 열었다. 40년을 살았던 서울 아파트에서 가져온 낡은 가구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가죽 표지가 해진 사진첩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아직도 있었구나. 성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진첩을 꺼냈다. 표지를 넘기자 20살 청년의 모습이 나타났다. 까만 머리에 반듯한 정장 차림. 눈빛만큼은 지금처럼 선했다. 대학 졸업 사진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간이 거꾸로 흘렀다. 신혼 시절 아내와의 다정한 모습. 첫째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는 얼굴. 둘째 딸이 태어나던 날의 감격스러운 순간들. 회사 동료들과의 야유의 사진에서는 젊은 날의 패기가 느껴졌다. 그때는 참 바빴지. 성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에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 잠든 아이들 이마에 키스하던 날들.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으로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났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은퇴식 사진이 있었다. 동료들이 꽃다발을 들고 둘러선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 그때만 해도 앞으로의 시간이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 아내가 아직 건강했을 때였고 아이들도 자주 안부를 물었던 때였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 성호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돌이켜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았다.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도 진심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고향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마음을 위로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 학교 가는 길에 지나던 구멍가게,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추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2장. 아침 7시 성호는 습관적으로 일어났다. 옆자리는 여전히 차갑고 비어 있었다. 아내 순자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2사람분의 밥을 짓는 버릇이 남아 있었다. 또 많이 했네. 성호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밥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도 혼자 먹기엔 양이 많았다. 큰아들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는 반찬이었지만 혼자서는 다 먹을 수가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순자가 생각났다. 여보, 밥 많이 하지 마. 우리 둘이 뭘 그렇게 많이 먹어. 평생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그리웠다. 순자의 목소리, 순자의 웃음소리, 심지어 순자의 잔소리까지도. 오전 시간은 늘 길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가끔 큰아들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모두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점심때가 되면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곤 했다. 또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한두 번 들어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형성된 그들만의 분위기에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다. 성호 씨 아니십니까? 가끔 누군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서울에서 오래 살았던 성호에게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낯설었고 그들에게도 성호는 여전히 외지인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면 더욱 적막했다. 혼자서 저녁을 차려 먹고 뉴스를 보다가 9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너무 일찍 자니 새벽에 잠이 깨고 그러면 또 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떤 날은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먼저 가버렸어. 빈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하는 자신이 처량했지만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3장. 마을 체육관에서 열린 추석 잔치날 성호는 마지못해 나갔다.
혼자 있기가 너무 적적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을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영희야. 성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렀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봤다.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휘어졌지만 여전히 맑은 눈동자는 그대로였다. 김영희, 성우의 첫사랑이었다. 성우 오빠. 영희도 놀란 표정으로 성우를 바라봤다. 언제 고향에 내려오셨어요? 작년에 내려왔어. 너는 언제부터 여기 살았나? 성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40년이 넘도록 잊고 살았던 이름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저는 계속 여기 살았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젊은 시절, 가난한 집안 사정과 부모의 반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들의 사연이 떠올랐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 입구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옛날 이야기가 나오자 금세 어색함이 사라지다. 학창시절 함께했던 소풍, 영화관 데이트, 강변에서 나누었던 꿈 이야기들. 그때 내가 너무 무책임했지. 성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집안에서 반대한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리고.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오빠도 저도 어렵고. 영희는 따뜻하게 웃었다. 대신 둘 다 각자 나름대로 잘 살았잖아요.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렇게 오랜 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헤어질 때 영희가 말했다. 가끔 산책하러 나오세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성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걸음이 가벼웠다. 오랜만에 마음의 온기가 느껴졌다. 내장,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큰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다. 성우가 영희와 가끔 만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그냥 옛날 친구니까 가끔 차나 한 잔 마시는 거야. 성우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요? 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긴데요.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주준호야, 아빠도 외로워. 혼자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는 모를 거야. 그래도 엄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를 벌써 잊으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정말 자신이 아내를 배신하는 것일까? 영희와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며칠 후 딸 수진이 찾아왔다. 아들과는 달리 딸은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빠, 많이 외로우셨죠? 수진의 따뜻한 말에 성우는 눈물이 났다. 응, 정말 외로웠어. 엄마가 보고 싶고 말할 사람도 없고. 성우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엄마도 아빠가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게 엄마에 대한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수진의 말이 성우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준호의 반대와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영희를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에도 성우는 영희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오랜만에 찾은 마음의 평안을, 따뜻한 대화를,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다. 5장. 저 영감이 요새 바람났다던데. 마을 슈퍼 앞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성우는 걸음을 멈췄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연애야. 창피하지도 않나. 한 아주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거 외로울 텐데 이해 못할 것도 없지. 다른 목소리가 조금 더 관대했다. 성호는 슈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일이 금세 소문이 되었다. 영희와 마을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 모든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집으로 돌아와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마을에서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괜찮아요, 오빠. 저는 상관없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의연했다. 나이 들어서 뭔 연애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외롭지 않게 사는 게 복이라며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던 김노인이 성호에게 다가왔다. 성호 씨, 부럽습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좋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무슨 말씀을... 성호가 당황하자 김노인이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도 아내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데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서로 의지하고 살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격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성호는 조금씩 용기를 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곱지만은 않았지만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서 만난 옛 친구가 나이 들어 뭔 바람이야 라고 핀잔을 줄 때도, 그래도 외롭지 않아 보여서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영희는 담담했다. 두 사람은 주위의 속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의지했다. 오히려 그런 시선들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세상의 시선보다는 서로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6장. 어느 일요일 오후, 딸 수진이 남편과 함께 찾아왔다. 성호는 반가운 마음에 영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다. 아빠, 그분과 진짜 행복하세요?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다. 응,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성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럼 됐네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다. 엄마도 아버지가 외롭지 않길 바라실 거예요. 엄마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늘 아빠 걱정만 하셨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큰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다. 형, 앉아. 수진이 오빠에게 자리를 권했다. 아빠 이야기 들어봐. 준호는 마지못해 앉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아빠가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몰라? 엄마 돌아가신 후로 거의 말씀도 안 하시고. 수진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그래도 엄마를... 준호가 말하려던 순간 수진이 끊었다. 엄마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 아빠, 혼자 외롭게 지내는 거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을까? 성호는 조용히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 여보, 나 먼저 가면 너무 혼자 외롭게 살지는 마세요라고. 준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아버지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빠가 그분과 함께 계시면서 웃으시는 모습 보면 엄마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수진이 오빠의 손을 잡았다. 한참 후 준호가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버지 기분은 생각하지 못하고. 성호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성호는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7장.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성호와 영희는 마을 뒷산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발걸음마다 낙엽이 바스락거렸다. 오빠,
젊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죠? 영희가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그때는 모든 게 급했어. 돈 벌어야 하고 아이들 키워야 하고. 성호도 추억에 잠겼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마을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봤다. 작은 집들 위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 멀리 강물이 유유히 흘렀다. 영희야, 그때 우리가 헤어질 때 많이 아팠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오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았으니까. 영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한동안 후회했어.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성우는 과거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그래도 우리 각자 나름대로 행복했잖아요. 저도 남편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고 오빠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영희는 성우의 손을 포근히 잡았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요. 혼자 살면서 정말 외로웠는데 나도 그래. 혼자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어. 성우도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일어나 다시 걸었다. 젊은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현재 이 순간이 소중했다. 오빠, 우리 매일 이렇게 산책해요. 영희의 제안에 성우가 환하게 웃었다. 좋아. 날씨 좋은 날에는 조금 멀리 나가보기도 하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마을로 내려갔다. 지나온 세월의 상처와 아쉬움들이 가을 바람에 날려가는 것 같았다. 8장. 강변 둑방길에서 성우와 영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고 강물 위로 황금빛이 반짝였다. 두 사람의 하얀 머리카락도 노을빛으로 물들어 보였다. 참 아름답네. 영희가 감탄했다. 응, 이런 풍경을 혼자 보기만 했는데 같이 보니까 더 좋아. 성우가 영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멀리서 강물 위를 날아가는 백로 한 마리가 보였다. 유유히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우리도 저 백로처럼 자유롭게 살아요. 영희가 말했다. 이제는 남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래, 우리 나이에는 우리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을이 점점 짙어져 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여유를 부릴 생각도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영희야, 고마워. 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너를 다시 만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저야말로요. 혼자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노을만큼이나 따뜻했다. 강 건너편에서 저녁 차종 소리가 들려왔다.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집에 가서 저녁 같이 할까요? 영희가 제안했다. 좋지. 오늘은 내가 요리해 볼게. 성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노년에 찾은 사랑,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동반자, 그리고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까지.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이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